자, 그럼 이제 독서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8페이지 서론까지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라는 글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론 부분에서는 어쩐다 했죠?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두 가지 유형에서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 그리고 어쩐다 했죠? 우리나라 그리고 놀이기구의 발전 단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까지 공부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9번째 줄 본론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나갈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무슨 단계?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적지 않은 놀이터가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된 것이다. 일단 밑줄을 그어야겠죠. 자,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놀이터의 현실. 자,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쩐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했죠.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앞 시간에 필기했죠. 기능적 놀이 단계가 어떤 거라 했어요. 단순히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며 노는 것, 이게 기능적 놀이 단계라고 했었죠. 이런 거죠. 기능적 놀이 단계란 미끄럼틀 그 본래의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로만 쓰는 거고, 또 그네는 그네 본래의 그 본연의 그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기술적 놀이 단계를 했었죠.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간다거나 그네를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타는 거, 이게 기술적 놀이 단계고, 그 다음에 가장 발달된 거 뭐가 있죠?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있었죠. 가장 발달된 거는 이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어때요? 주체적으로 놀면서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그렇게 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성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죠. 현재 어느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기능적 놀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놀이터를 거꾸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려 하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 한다 했어요? 왜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냐? 그러다 다친다라고 했었고, 또 그네를 서서 타려고 하면은 왜 위험하게 그네를 서서 타냐면서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나라 놀이기구는 단순히 그 놀이기구를 있는 그대로 딱 그 본연의 그 방식으로만 놀게끔 하는 기능적 놀이기구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능적 놀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 재미가 있어 없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놀이터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재미없고 도전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놀이터 본연의 기능으로만 쓰게 하니까, 이거 갖고 다른 놀이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조금 놀다 보면은 굉장히 질려버리고 재미없게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강아지 장난감을 그 본연 그대로만 갖고 놀다 보면 질려가지고 어째버린다? 다 물어뜯고 아작을 내버린다. 자, 이런 식으로 강아지도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만 있으면 지루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이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만 놀이터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본론의 첫 번째 문단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능적 놀이 단계 수준인 우리나라의 놀이터. 일단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왜일까? 왜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데 사고가 더 일어날까? 자, 계속 해볼게요.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죠? 뭐 놀이터 미끄럼틀이 재미가 없으면은 막 거꾸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막 이러고 싶죠. 여러분들도 막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저는 그랬어요. 자,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의 길을 걷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들은 어쩐다.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어째버린다? 넘어서 가려 한다.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무엇가 있다?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자, 반달리즘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세요.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넓게는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의 외관이나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른다. 이거 한번 봐도 우리 강아지 토리가 딱 이 반달리즘인데, 가구를 물어 뜯어놓고 바닥을 긁어놓고 어제는 소파 솜을 싹 다 빼놨어요. 이 개놈 시끼를 그냥 어찌해야 될까. 내가 엄청 혼내니까 한 3분 정도 불쌍한 척 하더니 다시 또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놈의 강아지. 자, 다시. 아무튼 이 반달리즘, 아이들은 놀이터 어째버린다? 막 낙서하고 훼손해버린다. 재미가 없어버리면. 지금 놀이터가 딱 그렇죠?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놀이이기 때문이다. 즉 반달리즘, 훼손하고 낙서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놀이라는 거죠.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기구가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반달리즘 경향으로 훼손하고 낙서해버리고 놀이터를 본연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 버린다는 겁니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이들이 보통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루한 놀이터가 어쩐다 위험한 이유. 그죠?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만 사용하게끔 설계됐어. 뭐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어때? 이 방식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막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고 그네를 서서 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미끄럼틀과 그네가 재미없으니까 반달리즘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막 찾으려고 뭐 훼손한다거나 뛰어내린다거나 거꾸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상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다양성도 부족하고 창의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방식으로 놀이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훼손도 발생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단 적어주세요. 흥미를 반영하지 못한 지루한 놀이터의 위험성. 오히려 놀이터가 흥미가 없어버리니까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 놀이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이러한 지루함과 실증은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다 했었죠. 예를 들어 아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틀에 붙여놓은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는 오히려 놀이터를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는 거꾸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응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죠. 놀이기구 본연의 그 기능적 놀이 단계로만 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능적 놀이기구 단계에서는 미끄럼틀은 어때요? 단순히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만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기술적 혹은 사회적 놀이 단계까지 가서도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여야 되는데 이 미끄럼틀 자체는 또는 우리나라 놀이터 자체는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이러한 미끄럼틀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 그림 봐보세요. 지금 애들을 보니까 미끄럼틀 제대로 사용 안 하는 이 여자아이라든가 이 아이들 보세요.
자, 이거는 기능적 놀이예요? 아니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만 기능적 놀이 단계로만 보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막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 기술적 놀이 단계라던가 사회적 놀이 단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라 그래요? 위험해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하죠. 즉 우리나라 놀이기구에서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놀이기구 놀이터도 설계적으로 문제야. 기능적 놀이 단계 외에는 위험해. 기술적 놀이 단계로 쓰게 되면은 위험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근원적인 문제점은 뭐다? 너무나도 어쩐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한다. 자, 여기 문단 내용 적어주세요. 놀이터의 지루함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예가 되겠죠. 그렇죠? 놀이터가 미끄럼틀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거꾸로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다칠 수 있잖아요. 이 애들이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는 놀이기구가 너무나 지루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의 조합, 놀이대 1개와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2개, 그 다음에 고무 매트나 고무칩 포장이 된 바닥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놀이시설이래요. 창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나 다 똑같고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 근데 바닥에 고무 매트나 고무칩 포장이에요? 여러분 세대도? 와, 나 때는 그 흙바닥이었는데 세상이 변했네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자, 계속. 즉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칩이다. 그러니까 나 때는 흙바닥이었어. 요새는 흙이 아닌가 봐요. 자,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 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자, 이런 있었을 때 안정성 면에서는 탄성 고무칩이 더 낫다고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고무칩, 이런 고무바닥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려고 썼는데 오히려 어떤다는 거야. 모래바닥이나 자갈바닥, 나무 껍질 사용한 바크보다도 어때? 더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왜일까요? 한번 봐봅시다. 최근 국가 표준이 만들어져 개선은 되었지만 오히려 한여름에는 탄성 고무칩 바닥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재밌네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탄성 고무칩을 썼는데 오히려 여름에는 이게 열을 받아버리면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더 기존에 어쩐다는 거야. 흙바닥보다 모래바닥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오히려 안정도 떨어진다는 거. 자, 그럼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문단 적어주세요. 창의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놀이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단 창의성,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없고 오히려 안전성을 엄청 따진다고 막 하면서 안전규격까지 만들었는데 오히려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탄성 고무칩이 어째버린다? 여름에 너무나 뜨거워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무 매트나 고무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뭐 때문이다? 편의주의 때문이다.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냥 모래바닥 안 하고 고무칩 쓴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어른들의 마인드 문제겠죠. 그죠? 자,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2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놀이터가 이러한 문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도전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었죠.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가 첫 번째였다면 종이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두 번째,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자, 적어주시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 여기 문단 적어주세요. 놀이터에 대한 어른들은 편의주의적 사고의 문제점이라고 적어주세요. 그죠? 아이들이 재밌고 도전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건강을 챙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이 자기가 관리하기 쉬운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 원인이 하나 더 나오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어른들 좀만 뭐 다르게 쓰려 하면은 위험해, 하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세 번째입니다. 자, 위험하다며 못하게 만든 어른들, 즉 뭐겠어요? 너무 아이들을 과잉보호적으로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적고 있죠? 자, 적어주세요. 제가 너무 빠르게 하면 일시정지하고 적으세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재밌네요. 지금 안전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네요. 지금 어쩐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안전은 어른들이 무조건 조심스럽게, 야 이건 안 돼, 위험해, 하지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스스로 자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진정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안전하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게 해라.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여기 문단 내용 적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과잉보호적 태도. 자, 이거를 글쓴이는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판하고 있죠. 자, 이거 적고요.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론 적어주세요. 본론,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이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었죠. 자, 기억하세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한 원인 세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자,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 뭐라 했어? 단순히 좀 까지거나 쓸린 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된다? 아이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전관리 능력은 어른들이 억지로 위험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씩 다쳐보고 도전해보면서 기르게 된다는 거죠. 자,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창의적이고 도전 가능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됨.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놀이터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도전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지금 놀이터는 아이들이 도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도전하기가 너무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놀이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 그 편해문 씨가요, 지금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진짜로 그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일단 뭐 미끄럼틀 이런 게 전혀 없고, 뭐 흙바닥 또는 뭐 계곡을 만들어 놓대요. 놀이터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들어 놓고, 또 뭐 펌프를 통해서 물이 직접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언덕도 만들어 놓고, 그냥 안전한 그물망이랑 그 다음에 오래된 고목 하나를 놔뒀대요. 자, 뭐 놀이기구는 마땅히 없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뭐 계곡, 흙, 언덕, 고목, 그물망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접해볼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놀이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어쩐다? 사회적 놀이 단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이터가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아이들은 어쩐다? 여기서 안전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유아 수준의 놀이터가 지금 보면은 기능적 수준의 놀이터죠. 뭐 미끄럼틀 있고 그네 있고 시소 있고 이런 수준의 놀이터는 초등학생 수준에게는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할 수 없고 기능적으로만 쓰게 한다면 어쩐다?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도전 가능한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능력을 기를 수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역설이네요. 그죠? 아이들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정작 이러한 놀이터는 어쩐다?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놀이터가 돼버린다. 이게 역설이겠죠? 안전하게 만들려 했는데 더 위험해져 버린 거. 자, 여기 문단 내용 적어주세요.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로서의 놀이. 자, 이게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죠. 도전해가는 과정 자체로서의 놀이를 지금 이 글쓴이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의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자, 놀이터의 역할이죠. 어찌해야 된다? 도전할 수 있고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도전도 할 수 있고 모험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해결 방안이죠. 지금 이 사람은 이러한 해결 방안을 내는 겁니다. 도전할 것이 없다는 놀이터의 문제점을 대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창의적 독해를 하려면 이 해결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창의적 독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창의적 독서가 되는 겁니다. 창의적 읽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조해야 하는 안전의 관점에서 흔히 위험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에 관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짧게 소개한다. 자, 오가타 다카이로라는 사람의 글을 자, 이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애당초 아이들의 놀이란 다소 모험적이며 더러우며 시끄럽다. 그런 점을 배제하고 놀이를 규제하려며 들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중략, 놀이터의 기본 이념은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약에서 벗어난 공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는 놀게 해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발적으로 노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자, 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즉 놀이터는 어찌해야 된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자, 여기 문단 적어주세요.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놀이터의 필요성.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결론이죠. 자, 결론도 이겁니다. 결론도 이대로 적어주면 돼요.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놀이터의 필요성, 이게 바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결론까지 다 이제 글을 읽어보았죠. 그러면 77페이지 빈칸에다가 이 글의 제재 개관입니다. 이걸 좀 적어주세요.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봅시다.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라는 글이었죠. 갈래는 뭐라 했죠? 논설문. 논설문은 저번에도 말했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성격은 설득적이고 비판적. 무엇을 비판할 거예요? 그렇죠? 도전할 것이 없고 창의성이 없는 놀이터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했겠죠. 제재는 놀이터이고요. 자, 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의 필요성.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함. 여기서 사회 문제는 뭐겠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렇죠. 놀이터 자체가 너무나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고 도전할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인 무엇이 있었죠? 우리 기억나죠? 먼저 78페이지에 있었죠. 첫 번째 원인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기구,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라 했었죠? 그렇죠.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이게 원인이었고요. 세 번째 원인 또 뭐가 있죠?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 이 세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 어디에 있었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그렇죠, 80페이지에 가장 결론 부분에 있었죠. 오가타 다카이로 비밀 기지 만들기라는 글을 인용함으로써 아이들의 놀이터는 어떻게 된다? 도전과 모험의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설득력을 높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서 5차 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활동지 기억나죠? 독서 4차 시에서 활동지, 거기서 우리가 1번하고 2번 서론까지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 활동지를 마저 본론과 결론 부분을 작성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 활동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